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DIM이라고 불리는 DeepInforMax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InforMax라는 것은 2019년 ICLR에 억셉된 논문 Learning Deep Representation by Mutual Information, Estimation and Maximization에서 소개된 신경망 학습 모델입니다. 표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을 최대로 하는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학습 이라는 것과 상호 정보량,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딥인포맥스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인포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적대적 생성신경망, 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여러 신경망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겐의 구조를 빌려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으로서 두 개의 이미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인풋 이미지하고 이와는 다른 네거티브 이미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뭐 CNN 구조라든가 아니면 RNN 구조 등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피처들을 m by m의 뎁스의 크기를 갖는 형태로 뽑아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m by m짜리의 특징들이 뎁스기만큼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딥인포맥스라고 하는 신경망 학습 모델의 목적은 바로 뽑아낸 피처들, 이렇게 m by m의 뎁스계의 뽑아낸 피처들이 인풋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피처들이 잘 뽑아낸 피처들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피처라고 하는 것과 로컬 피처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m by m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페이크 스코어와 리얼 스코어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요 둘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 특징을 만들어내자 라는 것이 바로 DIM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피처 같은 경우는 요 전체 n by m의 뎁스계를 대표하는 피처로서 1 by 1의 뎁스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뽑아낸 글로벌 피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피처들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머라이즈한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서머라이즈한 글로벌 피처를 n by m이니까 여기서 하나씩 띄어가지고, 다음에 로컬 피처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요것과 비교를 해서 여기 있는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n by m의 스코어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요 두 개, 페이크하고 리얼을 구분할 수 있게끔 요 신경망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재조정하자 라는 것이 바로 딥인포맥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표현학습과 상호정보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현학습은 특징학습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시스템이 특징 탐지 또는 분류와 같은 과제들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A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표현, 그것의 특징을 A-라고 한다면 표현학습이라는 것은 요 A라고 하는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시스템이 A-라고 하는 출력값을 내보내게끔 이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딥러닝에서의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이라는 것은 요 A라는 것이 들어가서 A-가 나오게끔 신경망을 조직한다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사상, 매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A가 A-로 매핑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망 학습에서의 사상, 즉 엔드-투-엔드 학습과의 차이점은 그것을 다른 차원 또는 다른 공간으로 사상을 시키는데 그 다른 공간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떤 의미 또는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과라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학습, 특징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임의의 특징들을 뽑아내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뽑혔으니까 뭐 2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특징을 뽑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형성한 것이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포인트로, 그러니까 요 공간 안에서 특징 1과 특징 2라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된 공간 안에서 요 사과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요 위쪽으로 맺히게 되고, 뭐 사과가 아니다, 뭐 바나나라든가 아니면은 배,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매핑이 될 수 있게끔, 특징 1과 특징 2에 따라서 사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상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호정보량, Mutual Inform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정보량이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상호의존성, 즉 x하고 y라고 하는 두 변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변수가 서로 얼마나 의존관계에 있는지를 특정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두 변수의 결합분포, 그러니까 joint distribution하고 각 주변 확률 분포, 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x라는 것의 마지널과 y라는 것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에 의해서 정의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i의 값을 상호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x 세미콜론 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KL 다이버전스 보시면은 여기 DKL의 PXY, X하고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하고, 그 다음에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KL 다이버전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요것이 바로 상호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정보량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하여 상호정보량 ixy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들을 지니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칭성을 지니게 됩니다. 즉 x하고 y의 상호정보량과 y하고 x의 상호정보량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호정보량이라는 것이 두 변수 사이의 의존성, 이전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의존이나 y하고 x의 의존 관계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상호정보량은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호정보량은 음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정보량의 정의가 결합분포와 주변분포, joint distribution과 marginal distribution의 곱의 KL divergence라는 구조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하고 y의 상호정보량이 0이다 라는 것은 x와 y는 독립적인, 즉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x하고 y가 조금이라도 어떤 의존관계, 상호정보량, 그런 양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0보다 크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호정보량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정보량이 많아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x1과 y의 상호정보량이 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x2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더 큰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x1과 x2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같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가 있다, x1과 x2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x1, x2, y의 information, 그러니까 mutual information 값이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음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